자,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이제 오늘 상장돼서 시가에 이미 300% 따답을 기록을 하고 잠깐 눌렀다가 눌리자마자 무섭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상한가로 그냥 그대로 감아버렸죠. 시가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4%밖에 안 돼요. 44,000원, 42,000원. 그러고서는 다시 붙여가지고 지금 상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이제 이 IPO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쪽에 들어가서 이제 연말에 들어가면 그렇죠. 저 앞에 DS 단석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연말에 상장이 되면서 따따상이 3연속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따따상 계속 나오고 있죠. 연말에 가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IPO 최대어라는 단어도 주로 이제 연말에 많이 붙어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에임드 바이오 딱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얘도 ADC입니다. ADC.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들어있는 바로 그 ADC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인투셀, Y바이오. 이거 모두 다 AD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DC들이 한참 잘 나가는 중에 올라 들어왔어요. 이게 하반기 들어서 최근에 이제 스펙 같은 쪽의 상승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와서 신규 상장주들이 이거 신규 상장주들이 이게 보면 상반기에는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상반기에는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고 하반기 들어와서 이 따따상 이게 지금 연타로 터지고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지수 자체가 상반기보다 지금 하반기 압도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수 자체의 역할보다 이게 더 큰 건데요. 보호예수입니다. 이게 앞에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 훌륭하신 나으리들이 신규 상장주는 전부 그냥 다 휩쓸 것처럼 싹쓸이 할 것처럼 겁나게 좋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서 위에서 그냥 때려서 첫날 그냥 무더기로 다 때려 부셔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가자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죠. 그러지 말아라. 좋게 얘기할 때 그러지 마라. 이러고 얘기가 들어오면서 7월 1일자 딱 하반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기관들 보호예수 확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보호예수 확약을 하는 경우에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거로 우리 항상 그렇게 제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기관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죠. 예전에는 기관들이 물량 지금 이렇게 가져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상장되는 첫날 300%를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요. 그전에는 100%였죠. 지금 300%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요. 모든 제도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얘들 시장 조성자 제도 같은 경우도 시장 조성자 하면서 그걸로 공매도 루트로 삼아가지고 불법 공매도 루트 삼아가지고 C컷 해쳐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정부 정책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거롭게만 하고 돈도 안 되고 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부 정책 따라서 그래서 줬죠. 그죠? 그래서 준 게 이겁니다.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뭐 줘야지 이렇게 해서 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간 거야. 여기서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포인트로 그 효과를 받고 있는데 에임드 바이오가 공모 단계에서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상장하면 청약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1000대 1 넘어 들어가는 건 전체 종목의 90% 이상이 청약률은 다 1000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수요 예측에서요. 80%가 이거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으로 장기 확약을 한 물량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종목처럼 상장되면 그냥 깨지고 시작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기관들이 확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기관들이 확신을 들어가는 상태도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ADC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ADC 종목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을 제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불리하게 제도가 바뀌어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ABL 바이오 경우도 상장 전에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종목입니다. 상장 전에 기술 이전을 1조 5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왔어요. 자, 지금 20만 원에 11조죠. 시가총액. 얘도 똑같이 상장 전에 지금 최근에 바이오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상장 단계에서 이렇게 좋은 걸 받기 위해서 상장되기 전에 웬만한 기업들은 상장되기 전에 기술 이전을 다 하고 들어옵니다. 이제 상장 후에 뱉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여기 같이 날아가고 있는 인투셀 같은 종목들,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GI 이노베이션, Y 바이오로직스 이게 다 상장 전에 다 기술 이전 하고 들어온 종목이에요. 모로노이, 에이프릴 이런 애들. 자, 이게 에이블바입니다. 12,500원에 상장이 됐죠. 지금 주가 2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2,500에 20만 원이면 몇 분째 일이죠? 계산도 잘도 안 되네요. 2만 원. 16배? 16분지 1? 네? 그러니까 상장 초반에는 이 종목이요. 지금 이게 1,500%가 올라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1이죠. 그러면 지금 11조인데 여기서 그냥 10분의 1만 따져보자. 1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한 5천억 이 정도 수준으로 상장됐다는 얘기잖아요. 5천억. 5천억이 넘나요? 6천억? 11조? 16? 6천, 7천억 요 정도 수준 되는 거네요. 상장 전에 이미 2조 원 가까이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종목인데 6천억 수준의 상장이 되세요. 이땐 뻥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때도 뻥튀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앞서도 얘기드린 것처럼 뜻밖의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제약바이오는 뻥튀기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약바이오는 일단 실적이 다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 실적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종목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제약바이오는 뻥튀기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뜻밖의 뻥튀기가 안 되는 기업들이 헬스케어는 뻥튀기가 안 되는 기업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종목들 다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넥스트바이오, 이 넥스트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두 번째 날, 상장 첫날이 아니고 사실상 상장 첫날이죠. 상장된 이튿날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점이고 그 뒤로는 이 근처도 안 내려갔죠. 계속 올라 들어가고 신고가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이 ABL 바이오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ADC 종목인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자기 기술 이전 가치의 반도 안 되게 상장이 됐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갔었는데 이 지금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임드 바이오는요. 이 종목도 상장 이전에 기술 이전을 3조 원의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IPO 최대 ABL 같은 경우도 상장 때 그 기대를 이만큼 모으고 들어와서 저겁니다. 모으고 들어와서 그거 한 거야. 지수 자체가 그때하고는 틀리니까요. 얘 3조 원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2조 8천억이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기술, 제약바이오는 기술 이전한 금액 혹은 기술을 이전한 그 가치까지 맞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이거 나오고 그 앞쪽에 나왔을 때도 그 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격을 평가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딱 20만 원 잡아드렸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리 보유하세요. 라고 해서 계산한 것까지 딱 얘기를 드렸잖아요. 20만 원 들어가면 시가총액이 11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오른 다음에 20만 원이 저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음 알테오젠 나가고 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앞선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바이오 3조 원의 기술 이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갔죠. Y바이오는요. Y바이오도 3조 원이에요. Y바이오 기술 이전 9건 총 금액 3조 원입니다. 3조 원. 근데 Y바이오가 저평가 받는 이유 설명드렸죠? 딱 똑같은 거예요. 3조 원을 했는데 얘는 왜 3조 원의 기술 이전을 하고 얘도 ADC죠. 인투셀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한 거나 혹은 인투셀이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나 이게 다 바로 이 종목 에임드 바이오의 역할입니다. 인투셀 ADC 종목이고요. Y바이오 ADC고요. 에임드 바이오 ADC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올라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착시로 물량 멜론다면서 밀려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투셀 기술 이전 하나 있다 반납됐습니다. 없습니다. Y바이오는 기술 이전 9건에 기술 이전 9건에 3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이게 스토리 아까 다른 종목 Y바이오라든가 다른 종목에서도 분석해 드렸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빅파마가 없다. 큰 게 있어야 돼. 인투셀 같은 경우에 기술 이전 기존에 한 거 반환이 되었지만 ABL 바이오로 기술 이전을 했던 겁니다. 근데 ABL 바이오가 반환시켜버렸죠. 반환시켰지만 얘는 누가 있어요? 인투셀 뒤에는 삼성, 에피스. 자, 리가캠 바이오가 바로 이런 이슈 때문에 제 초기에 이 리가캠이 그전 레고캠 시절에 이 리가캠이 계속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눌리고 리가캠이 눌려 들어가면서 ABL도 덩달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자 이랬던 이유 자체가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눌려 들어가고 기술 이전 나오면 폭락, 기술 이전 나오면 폭락, 기술 이전 나오면 폭락 이렇게 계속해서 기술 이전 나오면 깨지고 기술 이전 이 사이에 거의 매년 기술 이전 나오거든요. 이건 뒤져보시면 리가캠 바이오 매년 기술 이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리가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 건수로는 현재 최다 종목이죠. 기술 이전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인데 이렇게 기술 이전 나오면 깨지고 나오면 깨지고 나오면 깨지고 했던 이유가 뭐를 핑계로 댔냐라고 하면 기관이 계속 두들겨 파는데 뭘 핑계로 댔냐라고 하면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이 없다 이거야. 의구심입니다. 이게 진짜 되겠어? 그 다음에 또 나와. 에이 빅파마도 아니고 뭐 조그만 회사 뭐 별거 다니는 회사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처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을 때도 시가총액 저 상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왜? 삼성이니까. 삼성인데 뭐 안 되겠어? 이거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얘기 앞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두 개 회사예요. 바이오 헤이븐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베링거 인겔하이입니다. 저게 인벤티지 랩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베링게 인겔하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하긴 했는데 빅파마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 IPO 상황 이게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그렇게 빅파마에다가 하는 경우는 없어요. 빅파마 쪽에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뻥튀기 되는데 그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상장 첫날 바로 자기 기술하전 이 금액 가치까지 지금 다 차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에임드 바이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 그러면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기술 이전 가치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Y바이오처럼 못 가는 종목도 있고요. 리가캠도 예전에 못 갔었고 ABL도 자기 기술 이전 가치만큼 못 갔고 에이프릴 바이오 못 갔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가치를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D&D 파마텍 넘어갔고요. HLB 넘어갔고요. 신라젠도 넘어갔고요. 헬릭스미스도 넘어갔다 왔고요. 메디포스트도 넘어갔었고요. 자 이렇게 다 가치를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개인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 종목이냐입니다. 불을 질러줘야 되는 거야. 불 지르는 건 누가 질러요? 개인이죠. 불 지르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시세를 보이고 지금 바이오 쪽에 ABL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워낙에 잘 나가고 있고요. 또 인벤티지 랩이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기술 이전 기대 가지고 지금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링거 인겔하임이 또 붙거든요. 이 종목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 들어오게 되는데 자, 요 종목 자체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가치를 친다 그러면 최대 기술 이전 가치의 3배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가 돼 있으니까 이 종목의 경우도 이제 3조 기술 이전을 했다 그러면 최대로 친다라고 하면 9조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미쳐 날뛸 경우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라든가 의료기 종목들에서 미쳐 날뛰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어스, 로킷,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큐리옥스, 이유가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 밀쳐 날뛰는 종목들이 많죠. 이렇게 또 G2G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이게 최대 3배 수준까지도 가능해요. 그럼 3배를 잡게 된다 그러면 얘가 어느 순위까지 올라 들어가게 되냐라고 하면 3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수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니가캔바이오를 넘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무리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무리가 되는 거죠. 예. 예. 이순이요. 여기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 코스피까지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이거 종목을 좀 갈라서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한올바이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이겨요 이거. 근데 얘가 여기서 다시 더블을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나냐라고 하면 에임드가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종목처럼 주가 더블이 들어가게 되면 에임드가 한미약품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예? 한미약품을 이겨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이게 지금 첫날에 대부분의 가치를 일단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케이스는 그래서 지금 다 반영을 했다. 그래 이렇게 들어가고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목의 기관들이 장기 확약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도 이게 계속 얘기드렸습니다만 이게 보유 확약이 많다 그래서 매물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실제 매물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 나오는 그 물량이 실제가 아니라 사전에요. 그 이전에 들어왔던 F1 물량들, 재무 투자자 물량, 그 다음에 매전인 물량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공모 단계에서 들어온 거, 보유에서는 공모 때 들어온 물량이 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대부분의 상장 종목에서 물량이 무더기를 터내는 건 공모 때 그 보유에서 물량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들어가지고 첫날 그냥 때려 팔 수 있는 물량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 보호예수 자체는 너무 믿지 마시고 요 정도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가격 자체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러고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노려야 되는 게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요. 얘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뒤로 이게 계속 올라 들어간다면 이 종목들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인투텔도 지금 꽤 비싸긴 합니다만 요런 종목들을 쫙 치고 나온다면 요런 종목들 단타로 연계시켜서 인투텔, 와이바이오 똑같죠? ABL이라든가 저쪽은 안 되고요. ABL은 이미 지금 자기 자체 약물 전달 플랫폼 가지고 이미 올라 들어가 있는 회사고요. ADC는 지금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결시켜 리가캠이나 ADC는 연결시키는 거 아니고 요쪽의 종목들을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인투텔과 와이바이오 이렇게 연결시켜서 에임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에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에임드의 경우는 여기서 최대로 친다 그러면 더블 수준 가는 건데요. 최대 여기서 또 이제 더블 수준에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더블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을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한미약품을 넘어 들어가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무리죠. 그래서 일단 첫날에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 들어가는 수준 정도 그리고 이제 유지시켜 어느 정도 주가 유지시켜 나가면서 이제 물량들 팔고 그 다음에 보소 여성 무상 팔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연관관계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하고 관련되는 종목들 이 전문가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가 움직이면 뭐가 따라서 움직여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천재투자팀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종목들 비나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듣도 못한 종목이 아니거든. 네임드 종목이에요. 원래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런 거. 근데 한동안 이제 시야에서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종목인 것처럼 생각이 됐던 거죠. 그 앞에 직전에 번개같이 바닥에서 튀어나왔던 캠토로스 같은 종목들,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죠. 유리기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잘 몰랐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캠트로닉스가 어떤 종목인지 제가 다 설명드리고 그거 잡아드리고 최근 나올 때 같은 경우도 또 그걸로 수익 내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